저거요? 네. 저거 김선아가 어디서 찾아샀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김선아한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 승지야, 네. 도원이가 네. 고릴라랑 결혼하고 싶대요. 고릴라. 누가 들어왔다. 누구지? 시험 봤어요. 도운거스. 오, 도운거스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도운거스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건데 아무도 안 왔네. 일단 또 놀러 가. 수행평 거러 갔어요. 아, 수행평가요? 오, 좋았어, 좋았어. 어? 저도 안 했는데. 아, 아직 안 했어요? 무슨 과목 해야 되는데요, 수행평가? 수학, 아, 수학, 경제요? 경제? 이코노미요? 갑자기 웬 그걸요? 하라는데 뭐 해야죠. 그래요. 도훈 왔어. 그래요. 도훈, 뭐 해볼 거냐면 내가 접대 해보자고 한 문제 해볼 건데요. 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거든요. 여기 요거 내가 줬던 거에 요거 요 문제. 22년 기출 나왔던 거. 여러분 선배 기출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자, 봅시다. 자, 보자. 좋아. 가자. 자, 문제는 원자 이제 7개를 줍니다. 8번에서 14번. 그럼 카운팅을 하면 7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8번에서 14번이니까 그 8번에 14번이 누구냐? 이거 8번에 14번. 요거. 그래서 이제 리베 비시 노 오프네. 네. 그리고 8번이 산소지. 산소. 그래서 산소, 플러린, 니온. 그다음에 소듐, 맥니지움, 얼루미늄, 그다음에 실리콘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냉큼 뭘 주고 있냐면 바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문제죠.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에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수능 기출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 찾아놨지. 그래서 그 평가원 모의고사 2016년 기출이거든요. 그거 그림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영감을 받은 거지. 할멈 영감. 자, 먼저. 그래. 승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그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요거 문제를 만든 건데, 그렇다면 이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경향성, 이게 주기적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성격,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요 주기율표 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 경향성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상향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증가 감소? 아래로 건 감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전자 배치에 따라서 또 이제 뭐냐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성격들을 차라리 설명하느니 그림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림을 외우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림을 외워서 푸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외우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외워야 될 그림 안에도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외우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원자번호 3번이고 원자번호 10번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몇 주기냐면 여기 이제 2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주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몇 주기 있어요? 3주기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3주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리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원자번호 커질수록 증가, 원자번호 커질수록 증가인데 이게 여기서 한번 꺾이죠. 한번 꺾이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냐면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럼 여기가 어디냐? 바로 베릴륨과 그 다음에 붕소 사이. 그러니까는 그 족으로 치자면 이족과 빨간색으로 쓸까? 이족과 13족 사이. 그리고 또 어디서 꺾이냐면 여기. 이게 누구냐면 7번의 질소하고 산소. 그럼 질소 산소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쓴데 계속 흰색으로 쓴다. 얘는 2족 13족. 그 질소족이니까 질소가 15족, 산소가 16족. 요 두 구간에서 꺾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주기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맥니듐하고 얼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질소 밑에 그 다음에 황. 요 사이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밑에 쪽에 그려놓은 게 이게 바로 주로 2주기와 3주기에서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어요. 근데 원자 안에 전자가 딸랑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수소만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자를 하나 떼는 게 아니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번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덧그려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순차적으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상승이죠. 왜냐하면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전자 간 청력은 커져야 전자 간 청력은 작아져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증가함을 설명하시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승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 맞죠? 그거 설명하시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도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1.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보다는 두 개, 세 개 떼어낼 때 점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가 떨어져 나갈수록 전자 간 청력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전자가 없어질수록 전자 간 청력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다음이나 이게 전자가 막 있는 거예요. 전자를 떼서 하나 없애고 두 개 없애고 세 개 없애고 계속 없앨수록 전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원자 안에. 그럼 전자가 줄어들수록 전자 간 청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게 매우 어려워요? 당연히 작아지죠. 승지야? 커진다라고 방금 말하려고 했던 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 다민이에요? 작아져요. 다민아 왜 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커진다고 그랬잖아. 커진다고. 다민아 왜 승지야 왜 커진다고? 당연히 작아지고. 그렇죠. 이건 내가 딱히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예, 뭐 딱 비유적인 얘기도 할 게 없고 뭐 딱히 뭐 워낙 자명해서 뭐 비유적으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도원아? 잠이 온다고요? 그래? 냉장고에 음료수 있어요. 뭔데요? 저거요? 알았어, 이따 내가 짜줄게요. 네. 우리 하나씩 잡사요. 승지 먹고 싶죠? 제가 먹어봐라. 내가 해주는 거 보면 먹고 싶을 거예요. 되게 럭셔리해요.
어제도 1학년 학생 하나 해줬거든요. 어떻대요? 예? 맛있대요? 아니 시큼하죠. 시큼한데 딱 보더니 우와 하면서 먹던데요. 아니 그 뭐야 이게 딱 먹어보면 좋은 걸 알아요. 딱 먹어보면은 이게 되게 좋다. 딱 느낌이 올 거야. 너무 내가 자 어쨌건 그래 알았어요. 도원아 기다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줄어들수록 청력은 작아지죠. 청력이 작아지면 남아있는 전자들의 Z effective 승지 얘 이름이 유효액자는 커져야 작아져요? 전자 간 청력이 줄어들면 유효액자는 커져야 작아져요?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 여기 전자 간 청력을 그래서 이걸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담이나 전자 간 청력을 화학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유효액전환 하면 같이 나오는 말. 가림 효과예요. 가림 효과. 그래서 전자끼리 청력이 있는 걸 전자끼리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간 청력 때문에 기존의 그 원자 핵전화를 덜 그 인력에 영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배우긴 하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Z는 아니, 자 Z effective는 Z 빼기 시그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승재 얘가 뭐라고요? 유효액잖아. Z가 뭐겠어요? Z가 뭐야? Z가 뭐야? 원자 번호. 이 다 까먹었군요. 큰일 났네. 그리고 이 시그마가 뭐예요? 바로 가림 인자. 그래서 가림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그 수치 가림 인자를 시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원자 번호만큼 그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 전자하고의 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자 간 청력을 빼준 만큼이 실제로 전자와 핵 사이의 핵 전하 그 뭐냐면 인력인 유핵 전하의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전자가 제거될수록 전자 간 가림 효과가 줄어드니까 유핵 전하는 점점 원자 번호에 가까워져서 더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더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저런 식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에 대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요 2주기가 보시다시피 요 2주기에서 나타났던 요 패턴 있죠. 요 패턴이 그대로 평행 이동했어요. 한 칸 옆으로 이동해요.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 무슨 말 알겠죠? 평행 이동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온화를 한번 해버리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죠. 예를 들면 베릴륨을 예로 들어보자. 베릴륨은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죠?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지나고 나면 전자가 몇 개만 남아요? 하나만 남죠. 하나. 그러면 그 최외곽 전자가 하나만 남은 상태는 누구랑 상황이 비슷해지겠어요? 리튬이랑 상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타났던 경향성이 베릴륨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위쪽으로도 약간 커지고 한 칸 오른쪽으로도 가고 알겠죠?
이 경향성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일부러 하나 안 그렸는데 리튬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될까? 바로 이거겠죠? 이거겠죠. 뭐하고? 요거하고 경향성이 같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8번에서 14번. 8번에서 14번이 어디냐면 8번에서 14번. 여기잖아, 여기. 8번, 14번. 그럼 이 8번에서 14번에서 요 8번에서 요 14번 요 사이에서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 이온화인지 두 번째 이온이 두 번째 이온화인지 14번 어디야? 8번. 이거 두 번째 이온화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고르라 이런 말이지. 그럼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건 누구? 맥니듐. 맥니듐. 그 다음은 규소. 얼루미늄 아니고 규소 하겠죠. 규소. 그 다음이 얼루미늄이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얘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4등. 4등이 누구냐면 플러린. 그럼 플러린 다음에 5등이 누구냐면 5등이 산소. 그러면 6등이 누구냐면 니온.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소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막 전자배치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걸로 하면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려가지고 맞춰. 그냥 하겠죠? 그려서 우선 1대1 대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1대1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때 설명을 하고 1대1 대응도 안 됐는데 그 다음 해봐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걸 명심하라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경향성을 찾았어요.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새끼 문제 1, 2, 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G에서 음의 전자 친화도를 가지는 원자를 써라. 음의 전자 친화도. 자, 우선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그림 지울게요. 그림 너무 예쁜데? 지우기 너무 아깝다. 찍고 싶어. 그래요? 일단 촬영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 또 누가 들어온 사람 있을까? 근데요. 진짜로요? 진짜 못해요. 이거 어디 도망갔어 또 이거? 진짜 도훈이 도망갔어 이거. 한번 물었어요. 그래요? 누가 들어왔을까? 정말 얘들이. 자, 어쨌건 여기 지운다. 줄게요. 에이.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첫 번째 1. 음의 전자 친화.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전자 친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자 친화 반응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짜잔,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라고 그냥 아무 때나 어떤 원자가 있고요. 그 원자가 또 상태도 중요한데, 자, 지금 기체, 액체, 고체 뭔 상태예요? 기체, 액체, 고체 여기 보시면 기체 상태죠. 그래서 그 원자가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음이온. 그래서 이때 그 어떤 말을 쓰냐면 일렉트론 어퍼니티 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EA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1의 반응에서 발열량의 크기를 전자 친화도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발열량의 크기를 전자 친화도로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열 반응일 때 요 전자 친화도가 양수인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연력학적 정의하고는 그 반대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발열이면 사실 그걸 엔탈피로 표기를 하자면 그거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연력학이 확립되기 전에 관습적으로 정해져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습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관습이라는 게 잘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다 보니까 막 혼용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에서도 전자친화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자친화 반응인데 그 표기를 할 때 요 관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 관습으로 표현하기도 해서 문제에서 어떤 관습을 따르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전자친화 반응은 보통 발열이 맞긴 해요. 보통 발열입니다. 보통 발열인데 어떻게 종종 흡열 반응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종종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종종 흡열 반응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EA가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이 전자 친화도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전자 친화가 요거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케이스 1 저원자량 이족 원소. 저원자량 이족 원소. 자, 저원자량 이족 원소라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베릴륨 얘기하는 겁니다. 베릴륨. 자, 베릴륨이 이제 기체 상태에 있을 때 얘가 이제 전자를 쫑 받아들이면 이 베릴륨이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 전자 친화도 크기가 얼마더라? 하여튼 어디 있더라? 저기 있나? 찾아봐야지. 어딨나? 3, 6, 6, 6. 여기구나. 잡자. 어디 갔나? 어디 갔지? 여기다. 이때 이 전자 친화도가 베릴륨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이게 전자 친화도가 측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데이터가 막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때도 이 B가 여하튼 음수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맥니지움. 역시 음이온이 될 때 전자 친화도가 음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열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EA요. EA. 그럼 왜 이 둘은 전자 친화도가 음수일까요? 왜 흡열 반응이 될까요? 왜 이 둘은 전자 친화 반응이 흡열일까요? 승재. 왜 흡열일까요? 그걸 누구냐? 저기죠. 도원 왜 이거 흡열일까요? 들어오면 어? 그 B 같은 경우 자, 베릴륨의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죠? 베릴륨의 최외곽 전자 배치는? ES. ES2죠. 맥니듐은요? 3s2죠. 자, 전자를 받아들였어요. 전자 배치 어떻게 바뀌어요? ES. ES2 그다음 EP1. 얘는 3s2, 3p1. 자, 전자 배치가 달라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죠? 아니, 전자 배치가 그러니까 전후가 주양자수만 갖고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주기냐 3주기냐인 거지 S2가 P1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왜냐 하면 NS 전자의 무슨 효과가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죠? 침투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럼 침투라는 건 이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자가 침투를 한다는 얘기는 그 핵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는 거고, 그러면 가까이 접근한 침투한 전자는 침투를 하지 못한 전자에 대해서 가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저 TV 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골 넣은 거야, 축구에서.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와 뛰쳐가지고 TV 앞에서 막 이러면 뒤에 사람 앉아있던 사람 보여 안 보여? 뭐 그런 시츄에이션. 승재 알겠죠? 도원 알겠어요? 그래. 도원이도 축구 좋아해요? 축구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뭐라고요? 공놀이요? 저 좋아요. 아니 좋아요. 그러면 도원이가 생각하는 스포츠란? 축구 꽤 격렬한 텐데. 그럼 야구 이런 거는 뭐 쳐주지도 않겠네. 그냥 놀이? 그래요? 축구가 격렬하지 않다는. 축구 굉장히 격렬하지 않나? 산책이라고요? 설렁설렁 뛰어다닌다고요? 경기 시간이 짧을수록 더 힘든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체력이 엄청 나긴 하는데 사실은 힘든 걸로 치면 최고가 복식이죠. 네, 이게 왜냐면 선수 생명이 제일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가 소비하는 에너지 제일 빡센 건 복싱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긴 하죠. 그 복싱 선수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진짜 운동 선수라고 하면 이제 그거 체중 조절, 체중 감량. 그게 이제 사실은 지옥과 같거든요. 체중 감량 해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겠구나. 체중 감량 하면요, 진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래. 그렇죠. 체중 감량 없는 하는 선수들은 체중 감량 없는 스포츠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좋아요. 애니메이. 그렇죠. 예. 자, 좋다. 자, 우선 이제 전자가 침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핵 가까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NS전자의 침투 효과 때문에 NP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NP 전자는 핵과 유효핵 전하 와 인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오비탈 전자가 다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P오비탈 전자가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미 기존의 S오비탈이 핵 가까이서 가려버리니까 여기에 새로 들어올 P1에 대한 핵의 인력이 매우 작아서 쟤를 들여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NS전자의 침투 효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쟤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알겠죠? 알겠죠? 이걸 꼭 여기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자 친화도가 음수가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누구라는 얘기? 여기서 누구냐? 얘 얘기하는 거라고. 이번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누굴까? 그 지금 이 7개 후보 중엔 얘.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 누굴까? 이거.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케이스 2가 뭐냐? 자, 그럼 여기 줄게요. 네, 준다. 승재에 지워 되겠어요? 저기 줄게요. 에이.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2는 이겁니다. 18쪽 노블 케이스입니다. 노블 가스. 비활성 기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니온. 그럼 니온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18쪽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니온, 뭐 알곤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나와 있는 김에 뭐 니온 한번 예로 들면, 자, 니온 전자 배치 어떻게 되죠? 바로 니온 같은 경우는 ES2 EP6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전자를 받아. 그래, 뭐 니온 음이온이 됐다 치자. 그러면 이때 전자 친화도가 확실히 흡열이어서 음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전자를 받아들인 니온의 어떤 전자 배치는 ES2 EP6 그다음 3S1 3S1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비활성 기체는 이미 그 어떤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다 채워진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전자가 하나 더 돌아와 버리면 그 전자 껍질이 아니라 주양자 수가 증가하는 어떤 상태에서의 그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쓰자면 뭐 이거죠. 그러니까 또 책을 또 찾아가지고 책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새로이 배치된 3S1 전자에 대해서 3S1 전자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는 거죠.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2주기에서 갑자기 3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로 기존
ES2 EP6의 내부 전자들. 가림 효과가 아주 크죠. 이미 ES2, EP6는 내부 전자잖아요. 내부. 그럼 내부니까는 3s 전자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핵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림 효과도 더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노블 가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새로 들어오면 무조건 n 플러스 1껍질에 전자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전자 친화 반응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운동 에너지만 있어도 이 전자는 금세 퉁 하고 날아가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1번.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제1 이온화 에너지 A와 제1 이온화 에너지 C, 요 둘을 비교하래요. 그럼 A가 누구고 C가 누구냐? A가 12번의 맥리지움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얼루미늄이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거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맥리지움 몇 번? 12번. 얼루미늄은 13번. 그죠? 자, 원래 원자번호 커지면 그 이온화 에너지 어때요? 원자번호 커지면 보통 커지죠? 원자번호 커지면 커지는데 이 경우는 되려 줄어들어요. 아까 전체적 경향성에서 살짝 줄어들었던 거.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이유 어떻게 설명해? 오, 그렇죠. 누구의 가림 효과? 누구의 가림 효과? 자, 전자 배치를 한번 또 살펴봐야죠. 맥리듐의 전자 배치는 3s2. 얼루미늄은 바로 3s2, 3p1. 자, 여기 있는 이 설명이 누구랑 똑같냐면 설명이 이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아까 여기서 ES2에서 EP1 만들기 어렵다고 했죠. 왜 만들기 어렵겠어요? s오비탈의 가림 효과가 커서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s오비탈의 가림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s오비탈 가림 효과가 크니까 여기 있는 p1 오비탈의 유액전하가 작은 거예요. 그럼 유액전하가 작으니까 떨어뜨려내기 쉽겠다, 어렵다?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만들어 쓰자면 여기에 있는 요 3s2의 가림 효과가 크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p1 전자에 대해서는 Z 이펙티브가 유액전하가 작아지고 전자 제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안지에 조금 더 예쁘게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원자에 대한 물리적 성격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설명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침투 효과예요. 그래서 침투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그걸로 하면 다 맞아요. 특히나 s오비탈 전자 배치가 나올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원자의 물리적 성격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뭐만 알겠죠? 다음에 알겠어요?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등전자 이온의 크기 비교래요. 등전자 이온 크기 비교. 8번부터 14번이니까 8번에 이제 산소, 그 다음에 9번에 뭐지?
9번에 플러린, 10번에 니온, 11번에 소듐, 그 다음에 12번에 맥니듐, 13번에 얼루미늄, 14번에 실리콘. 이걸 저기 있는 ABCD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얘가 이온이 되면 산소는 몇 마이너스가 돼요? 산소는 2 마이너스 상태인 거고요. 플러린은요? 1 마이너스. 소듐은 1 플러스. 맥니듐은 2 플러스. 얼루미늄은 3 플러스. 실리콘은 4 플러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전자배치가 뭐랑 똑같아져요? 바로 여기 있는 니온이랑 전자배치가 동일해지죠? 그러면 이럴 경우 이온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 이온 반지름은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설명은 어떻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까? 모두 다 전자배치가 같죠. 모두가 전자배치가 같고 뭐만 달라요? 원자 번호만 다르죠. 원자 번호만. 전자배치는 같은데 원자 번호, 즉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바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에 대한 인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커지고, 그리고 그 전자가 지금 전자배치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인력이 커지면 그 효과 그대로 이온 반지름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배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실리콘 이온의 이온 반경이 제일 작아진다. 됐죠?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열 갔다 오세요. 왜요? 그래요. 여기 왔네? 주씨. 우선 마이크 대지. 주씨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주씨야 소리 잘 들려요? 응? 어제 그 주신 자료 중 있잖아요. 겹치는 거 말고 다른 관계. 잠깐만요. 주씨. 그때 나갔어요. 아이, 너 놀러 갔나 보다.